이력 대선 후보들이 비슷한 지역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난 대선 공약을 재탕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지난 3월 학생들이 개최한 탄핵 촉구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하자 학교 측이 오히려 학생들의 추가 집회를 막고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하루 배송이 도입되면서 지역 서점이 설 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문 닫는 서점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충북의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와 바이오 클러스터 등 핵심 현안은 공통적으로 반영됐는데요. 후보 간 별 차이가 없고 또 지난 대선 때 공약과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의 비전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심장,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도시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등 첨단 산업 육성, 충청권 급행철도 CTX 추진, 현 시점에 충북의 최대 과제로 꼽히는 사업들을 두 후보 모두 첫머리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높아지는 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 없이 바로 그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명확히 공약화하고 그리고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데까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꼼꼼히 챙길 예정입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지방 특성에 맞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권력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지방에 돌려주는. 문제는 충북의 이런 대표 공약들이 3년 전인 20대 대선 때와 명칭만 조금 달라졌을 뿐 큰 차이가 없고 추진 속도도 더디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여러 차례 강조했던 오송 K바이오 스퀘어는 실제로는 예타 대상도 못 오르고 번번이 불발됐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의 경우 새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다뤄져야 올해 말 국토부가 공고할 7차 공항 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추진 일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한지가 공약의 진정성과 차별화를 비교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건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조달할 건지 로드맵을 좀 이렇게 제시해줬으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편 충북이 줄곧 반대해온 KTX 세종역의 경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충북 도민에게는 어떤 논리를 내세울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또 대선 후보들이 다시 충북을 방문할 때 충북 유권자의 이목을 끌 새로운 공약을 제시할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닷새째를 맞아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충북을 방문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충북 선대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총력 집중 유세와 필승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선대위 국민화합위원장이 청주 육거리 시장과 상당공원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방송콘텐츠위원회와 지역방송들이 국회에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방송계는 DMB 폐국과 언론진흥재단 수수료의 지역방송 환원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의 폐지와 지역방송 진흥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이훈기 방송콘텐츠위원장은 지역방송은 지역 소멸을 막을 유일한 지역 여론의 창구이자 문화의 구심차라고 주장하며 지방분권의 틀 안에서 이를 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충북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 때 극우 유튜버들과의 난동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시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대학과 총장이 학생들의 집회를 막으면서 위협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학생들은 대학이 학내 민주주의를 억압한다고 비판했고 학교 측은 이를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당시 극우 유튜버들이 난입해 몸싸움을 벌이고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불 떼었다! 불 떼었다! 학생들은 당시 대학과 경찰이 극우 세력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와 연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극우 유튜버들은 폭언을 일삼고 현수막을 불태웠습니다. 학생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극우 집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대학 측이 집회 자체를 막으려 했고 총장이 나타나 집회가 불법이라며 학생들을 전부 징계할 것이라고 위협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창섭 총장이 직접 나타나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학생 구성원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교직원에게 학생들 얼굴을 촬영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이들은 대학이 극우 집단의 폭력을 빌미로 학내 민주주의를 억압한다며 대학 본부 앞 도로 위에 분필로 학교와 총장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학생에게 징계압박, 고창섭은 사과하라! 이에 대해 충북대 측은 학생들이 학내 집회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법이라고 설명했을 뿐 집회를 막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대 학생 공동행동은 대학과 총장의 사과를 비롯해 학내 집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요구안을 880명의 서명과 함께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집회 당시 극우 유튜버를 응원했던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충북경찰청은 2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수입니다.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인 충주 청명주의 상표권을 두고 최근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에 빚는 청명주는 일종의 보통 명사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대신 청명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 오는 시기를 알리는 24절기 중 하나인 청명. 예로부터 청명 때 술을 빚으면 맛과 색이 좋다고 해 이때 만드는 술을 청명주라 불렀습니다. 최근 전통주 업계에서 청명주를 두고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유 명사인 청명주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기에 청명을 두고 갈등 중입니다. 충주에서 5대째 청명주를 만들고 있는 중원당은 지난해 7월 청명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누룩 전문가 한영석 대표가 같은 이름으로 탁주 등을 판매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제 선출원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좀 그 상표를 좀 자제해달라고 좀 보냈습니다. 반면 한영석 청명주는 상표 출원 이전부터 청명이라는 이름으로 탁주를 판매했고 24절기 중에 하나인 청명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맑은 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술 이름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감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산미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청명주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 특히 무협 만화와의 협업 등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한영석 청명주가 인기를 얻으며 위기감이 더 커졌습니다. 소비자들도 헷갈리게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문화재인데 너무 이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한영석 청명주는 상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청명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포괄적인 이름이어서 그게 한 사람이 좀 소유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특허청의 상표 등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통주 시장에서 상표와 브랜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분쟁이 더 빈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 13일 충주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확진 농가가 3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용탄동에 이어 알림동 사과가수원 0.15헥타르에서도 과수 화상병이 확인됐고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던 음성군 음성읍 0.26헥타르 과수원도 확진 판정됐습니다. 또 그제는 충주와 인접한 강원도 원주에서도 확진 농가가 발생해 전부 매몰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온라인 대형 서점에 이어 하루 배송을 내세운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지역 서점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의 지역 서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어려움도 커지면서 문 닫는 서점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10여 년 된 청주의 한 동네 서점입니다. 격주로 북 콘서트와 작가 초청 행사를 개최해 기존 서점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매출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한 달에 몇백 정도는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그게 꽤 여러 해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도 더 이상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서점들도 근근히 버티고는 있지만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같은 건물의 고층이나 외곽으로 밀려나는 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되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부담이 되니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5층으로 올라온 거죠. 실제로 2013년만 해도 90곳이 넘었던 충북의 지역 서점 가운데 30% 이상이 10년 사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책 구매가 늘면서 지역 서점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42년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민석 씨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1명으로 줄이고 영업시간도 2시간 가까이 단축한 상황에서 이제는 뾰족한 대책도 없다며 한숨만 내쉽니다. 직원 월급 주고 경비만 나오면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게 너무 크니까 저는 힘들다 하는 거죠.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지역 서점 활성화 예산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전액 삭감하면서 지역 서점들은 더욱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년 어렵다 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버티냐 못 버티냐의 생사에 갈려 있는 것 같아요. 고사 위기를 맞은 지역 서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점 스스로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와 일본 이바라키를 오가는 정기편 노선이 신규 취항했습니다. 도쿄 북부에 위치한 이바라키는 청주공항에서는 처음 취항한 지역으로 에어로케이는 주 3회 왕복 하루 한 편씩 운항합니다. 충청북도와 이바라키현은 청주공항 취항 기념식에서 만나 교류의 물꼬를 트기로 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오는 21일 일본 오비히로 노선 취항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촉구 100만 서명 운동에 세종시도 동참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과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 그리고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서명운동에 함께합시다라는 표어를 들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중부권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이며 공항은 그 핵심 인프라라는 세종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스승의 날도 세태가 달라지면서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색다른 아이디어와 깜짝 무대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제자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신병관 기자가 이색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밴드 콘서트.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콘서트가 끝나자 학생들이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깜짝 무대를 선보입니다.
노래가 끝나고 선생님들께 꽃을 전해드립니다.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않고 콘서트와 학교 주변 걷기로 하루를 대체했던 교사들로서는 예상 못한 선물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진짜 몰랐어요. 너무 기쁩니다. 애들아 고마워, 사랑해. 스승의 날 행사를 조심하는 어른들을 대신해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벤트를 도운 몇몇 선생님 외에는 비밀에 붙이고 연습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는 비밀로 하고 학생회 회의를 할 때 친구들이 의견을 내서 하게 됐어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 로비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보내는 편지로 가득했습니다. 이 학교도 스승의 날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편지 하나하나를 읽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잘 듣겠다라는 다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평소에 하기 어려운 말을 스승의 날을 계기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 표현할 기회가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제 스승의 날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자. 스승의 날 행사를 마련한 학교에서도 행사 규모보다는 조촐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 진심을 담았습니다. 사제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나눴고 선생님에게 꽃을 안겨드리며 감사와 응원의 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상장을 드리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희망상, 맑은 웃상 등 평소 느낀 선생님의 특징을 담아 웃음도 더했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칭찬해주고 박수 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상당수 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를 하지 않거나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스승의 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개발로 신축된 49층 초고층 건축물이 준공됐습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개발 건축물의 사용을 건축허가 5년 만에 승인해 다음 달 2일 오피스텔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버스 터미널은 다음 달 10일, 백화점은 다음 달 27일 오픈할 예정입니다. 사용 승인된 건물은 지하 7층에 지상 49층, 연면적 16만 6천여 제곱미터로 오피스텔과 백화점, 또 터미널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충주시와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드림파크 산업단지 LNG 발전소 건설 계획에 서충주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9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수소 액화 천연가스 복합발전소를 짓기로 하고 지난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충주 신도시 인근 주민들은 2년 전 MOU 체결 이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충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를 앞당겨 주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중학생 11명이 검찰과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공동상해, 공동강요,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8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자신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을 무심천다리 아래와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준 뒤 원금의 2배를 이자로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동감금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20대 폭력조직원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옥천에서 자신들에게 100만 원을 빌린 대학생에게 이자로 2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차 안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